열린시장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가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문정씨 운영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동성 큽니다. 지금 코스피 다시 플러스권 네. 반전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2% 넘게 급락했다가 지금 한 1.2% 정도 마이너스권으로 낙폭 줄여 나가고 있고요. 저 오늘 작전명 어떻게 주실까요? 일단은 참 상당히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국면이라 일단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작전명은 뇌동매매하지 말아라. 네, 이걸로 뇌동매매하지 말아라. 그만큼 중심을 잘 잡고 매매를 네. 하라라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정하신 그 이유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아무래도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이제 그리스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내 어떤 메르스 관련된 문제 그런 거기 때문에 시장이 또 좋을 것 같으면 또 안 좋아지고 네. 또 안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굉장히 생각보다는 조금 세게 시장이 좀 나오고 있어서 자기의 어떤 중심이 없이 어떤 이런 분위기와 이런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또 손실 부분도 좀 커지고 또 따라가는 거 샀다가 또 분위기 안 좋아서 팔게 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요. 사실상 리스크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의 증시의 추세대를 아래로 밀어버리는 그러한 매도세는 아닌 걸로 일단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중심을 잡고 어떠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신의 주식 비중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서 조금 한 발 좀 떨어져서 무던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시라는 의미에서 뇌동매매 하지 말아라로 정했습니다. 네, 그만큼 흔들림이 없이 매매하려면 뭐에 대해서 확신이 좀 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좀 보면 그런 확신이 좀 들 수 있을지 미션을 좀 제공을 해주세요. 네, 안 그래도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와서요, 시장을 좀 정리를 했는데, 이게 어떠한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반대로 바꾸는 하락 추세대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악재인가, 뭐 이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7월 17일인가요? 그때 이제 저점을 찍었을 때, 그거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어떠한 리스크의 출현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포지션은 유지를 하되 전체적인 중기 추세선인 120일 이동평균선 혹은 주봉상으로는 26주 이동평균선 지지되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 네, 첫 번째 미션은 그거고요. 네, 두 번째, 세 번째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 중기적인 추세를 무너뜨리려면요. 분명히 이 정도 지수대에서도요. 더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 밀어버리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최근에 기관 동향을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이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펀드 플로우의 변화가 나타나면 우리 시장이 약간 소강 상태이한데 이 정도 지수대에서도 또 밀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미션은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 변화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 미션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수가 이 정도 부근이나 2000한 30, 50 정도가 저는 중기적인 추세의 지지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어떻든 그리스 이슈 때문에 지수가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기관들의 지금 포트폴리오가 계속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종목별 포트폴리오 변화 상황이라든가 신규 매수되는 종목들을 또 이러한 변동성 국면에서는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상황을 좀 자, 체크해야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주셨어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중기 추세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 오늘은 21선 정도에서 코스피는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1선을 집중을 하셨어요. 121선이면 한 2030선 정도 부근이 좀 되거든요. 지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충분히 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날 6월 16일인가요? 그날 이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시장은 거의 바닥이 온 것 같다 하고서 올라갔더니 30포인트가 빠졌어요. 네. 근데 그날 또 낙폭을 줄여놓고 정확하게 날짜상으로는 그날이 바닥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또 121선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2050이냐 20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짜상으로는 트렌드상으로는 이 정도 부분이면 거의 모든 악재를 반영한 지수대가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뭐 메르스, 그리스 문제 그리고 국내 뭐 환율 때문에 수출 경쟁력 하락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반영한 지수대가 제가 볼 때는 121선 추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깨질 때는 아마도 지금 나와 있는 악재들 말고 추가적인 새로운 악재가 아마 출현해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을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셨는데 사실 외국인 투자가들 최근에 스탠스는 좋지가 못해요. 네. 근데 오늘 변동성은 지수는 상당히 크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만큼은 외국인 투자가들 오늘 매수로 돌아서면서 매수 규모를 조금씩 키워 나가고 있거든요.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별로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이 추세는 이게 약간 기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전 국면에서 상당히 뭐 한 3개월 내지는 4개월 순매수 포지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는 소강 상태는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어떤 그리스 문제라든가 혹은 미국 뭐 금리 인하 이슈를 앞둔 글로벌 펀드 플로에서도 지금 약간 소강 상태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보내고 있는 듯한 흐름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어떤 이제 확정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 외국인들도 이제 뭐 헤지 펀드라든가 글로벌 펀드 플로에서 이제는 다시 재세팅을 하자, 어셋 얼로케이션 하자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 매매 포지션 변화 상황이라는 건요 추가적인 리스크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대량의 한 뭐 3천억, 4천억, 5천억 정도의 매도가 시작이 된다면 이거는 또 다른 리스크에 출연일 수 있겠다라고 또 경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경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앞둔 그런 간보는 그렇죠. 네, 약간 네. 변동성 네. 뭐 그런 장세. 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기관들의 이 포트폴리오 변화 상황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살 때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팔았거든요. 근데 판 이후에 오히려 6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요 꾸준하게 매수들이 좀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근데 기관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요, 약간 쏠림 현상이 좀 심해졌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변화하거나 신규로 종목을 매수가 들어갈 때요, 약간 퀀트 베이스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전망치가 좋거나 개선될 흐름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약간 편식이 되는 현상이 네. 조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변화 상황을 좀 봐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하반기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연말 혹은 내년을 대비한 어떤 종목들의 선취매가 지금부터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예. 바로 그 종목군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 종목군들 좀 전략을 제시를 해주세요. 네네. 일단은 전략은 일단은 첫 번째는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는 해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또 그리스 문제가 7월 5일 정도로 또 연기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떤 시간 가치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어떤 변동성이 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금화 비중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고요. 시장이 대체적으로 나쁘질 않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팔아라가 아니라 먹은 거는 뭐 한 20% 30% 정도 현금화 시키고 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도 한 반 정도씩은 20% 정도는 좀 덜어가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요. 네,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또 한 단계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낙폭 과대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접근을 좀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낙폭 과대 종목보다는 2분기 영업이익이라든가 이 실적 가이던스가 좀 상향되고 있는 종목 혹은 2014년 대비 2015년도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속해서 봐야 한다는 거고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뭐 하반기나 내년에 증설 이슈가 있어서 실적이 퀀텀 점프하는 고려 아연이라든가 2011년부터 14년까지 증설 이슈를 통해서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SKC 그리고 최근에 에폭시 어떤 마진 개선 때문에 올해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 기대가 되는 국도화학 정도 요 세 종목 정도를 일단은 실적 관련돼서는 이 종목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산업 경기를 봤을 때 좋은 게 하나도 없지만 2008년도인가요?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주택 분양 시장이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다가 올해의 주택 분양 시장이 상당 부분 사상 최고치를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국내 건설 경기 접근은 좀 유효하단데 워낙에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플랜트 쪽에 대한 포지션이 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 건설사들을 좀 많이 좀 자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서한이라든가 동원개발 정도를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셨으면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건설이 좀 호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시멘트라든가 혹은 철근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지금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 전망되기 때문에 성신양회하고 철근 업체인 대한제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문정식 운용위원과 함께 작전 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롤러코스터 장세네요. 코스닥 낙폭 많이 줄였고요. 코스피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을 12시에 또 해결을 해보실 수 있는 그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증시 타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진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3388번을 이용하셔서 지금 신청하시면 12시에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